기름은 기름으로 치료해요. 좋은 기름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좋은 기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기름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기름 때문에 걱정한다 하면 다 고지혈증 걱정하시잖아요. 고지혈증 약을 안 드시는 장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지혈증 약을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것 같고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고지혈증 약이 마치 심장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거를 미리 예방하는 약인 것처럼 당신도 먹고 있으니 드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방을 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름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높아도요, 그거를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거를 먼저 하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콜레스테롤 약은 잠깐 먹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약을 안 드셔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 기름 관리인데요. 기름 관리. 기름은 기름으로 치료해요. 놀랍게도 기름은 기름으로 치료한다. 그리고 나쁜 기름을 적게 먹어라. 그리고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고기 물론 단백질 있어요. 그렇지만 고기를 밤에 먹고 많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야식으로. 또 주로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서 고기를 많이 드시고 또 좀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체격이 이렇게 큰데도 나는 호해 이러면서 많이 드시는 분들, 요새 통 입맛이 없어 그러면서 또 가서 고기 드시고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 고기가요 정말 약간 적게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질 좋은 단백질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양껏 먹잖아요. 자주 먹잖아요. 이러면 반대로 기름에 역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살코기 안에, 붉은 살코기 안에 굉장히 많은 아라키돈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굽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기름이 타면서 더 안 좋은 성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나쁜 기름, 과식 이런 거를 차단하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좋은 기름으로, 식품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그냥 올리브유 말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앞에 별명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은 처음 신선한 올리브를 통째로 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올리브는 과육 그대로를 압착시켜 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건데요. 이게 한 번 짜고 두 번 짜고 몇 번을 짤 수가 있나 봐요. 근데 맨 처음에 짠 거를 버진이라고 하거든요. 버진이 영어로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음 짠 것, 엑스트라 버진. 처음 짠 거 중에서도 산도가 있는데요. 그 산도가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산도가 0.8 이하여야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0.4 이하면 정말 좋은 건데요. 제가 제 진약사몰에 올려놓은 게 0.1 제품이에요. 이거 정말 최고로 좋은 건데요. 이 올리브유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 제가 그 올리브유에 대한 그 대단한 하여튼 충격을 받았었고, 또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기도 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좋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 그렇게 감람유라는 게 많이 나와요. 감람유. 구약 성경에 그 옛날 옛적에 감람유를 굉장히 귀한 기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떤 과부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이 과부가 자기 아들 둘을 종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종으로 넘겨주게 생긴 거예요. 남편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이제 빚이 있는데, 그 채주가 와가지고 네 두 아들을 나한테 종으로 넘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 과부가 자기의 이 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요. 그때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과부에게 말하거든요. 네 집에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과부가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요. 있다고 말 안 해요. 밖에 없어요. 이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 것에 주목해요. 그래가지고 좀 특이한 말을 하는데요. 네가 돌아가서 네 아들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릇마다 다 부어라 이래요. 저는 그 그릇이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집에 가난하면 그릇도 잘 없었잖아요. 이런 뭐 호리병 같은 거였으려나 항아리 같은 거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많이 갖다가 자기 집에 있는 조금 있는 그 기름을 이렇게 부었는데요. 그게 이제 아주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조그만 병에 들어있는 그 작은 기름을 부을 때 통마다 부어도 계속 그 기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빌려온 모든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찬 거예요. 그릇 더 갖고 와라 그랬는데 아들이 엄마 그릇 더 없어요. 그럼과 동시에 기름이 딱 그쳤대요. 그 얘기를 이제 돌아가서 선지자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 선지자가 하는 말,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래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기름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해서 가지고 나가면 막 팔리나요? 사람들이 다 물건 못 팔아서 난리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잘 팔렸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뭐 한 거의 3,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는 잘 팔렸나? 그리고 그 기름이라는 게 그렇게 비싼가? 과부 자기 집에 있는 그 기름 조금인데 그게 조금 남아있는 과부 집에 기름이 뭐 좋은 거였겠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의문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다르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죠. 이게 감람유라는 거고요. 그게 올리브유고, 이 올리브유에는 등급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올리브유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향유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등잔을 피우는 등불 기름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온 집 안에 그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불을 밝힐 때 이 감람유를, 최고급 감람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과부의 집에 있었던 기름은 좋지 않은 기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름 조금 있는 기름을 많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쁜 기름도 좋게 만들어서 엄청난 고가의 기름이 되게 해주신 것. 그런 고가의 기름은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 누구든지 사고 싶어하는 그런 기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세상에 그 자식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 기가 막힌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한동안 생활비까지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 참 놀랍죠. 이 기름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그냥 거의 죽을 지경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데요.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할 때 그의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올리브유거든요. 이 올리브유가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에게 부으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는 그런 영화로운 기름이 되고요. 불을 밝히는 향기로운 기름이면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기름이면서 상처를 치료하는 놀라운 기름인 거예요. 제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요, 수령이 나무의 그 수한 있잖아요. 그게 2,000년이 넘는 것도 있대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중해 연안 또 성지순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터키, 뭐 이런 요르단 이런 곳에 가봤거든요. 그리고 로마 이런 데를 갔을 때 거기에는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 크레타 섬이 올리브 기름으로 유명한데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남부, 그리스의 크레타 섬 여기는 전부 다 그 지중해에 끼고 있는, 지중해 안에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지방이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올리브 기름을 먹는 사람들인데도요. 이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먹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장수 마을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식생활을 보면 탄수화물 많이 먹는데요. 세상에 탄수화물, 우리가 그렇게 멀리 해야 된다,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도 이 올리브 기름을, 상시 신선한 올리브 기름을 늘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 마을이 되면서 심장병이 없고 뇌혈관 질환 이런 게 없고 암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만성질환이 이런 거잖아요. 당뇨병, 심장병,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암. 근데 이런 게 거기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이 주는, 올리브 기름이 주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 무엇보다 제가 또 저희 약국에서 사람들을 지켜보잖아요. 저는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그런 약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작년, 재작년까지
하루에 한 50명 이상씩 대면해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여튼 그분들에게 약을 주고 이런 일을 제가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미국에서도 오시고 캐나다에서 오시고 뭐 유럽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오실 정도면 그분들의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기 전에 평소에 자기들이 열심히 찾고 나름대로 연구한 그런 자기 나름의 건강 비법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귀동냥으로 다 듣고 그분들이 체험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호사를 누렸어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올리브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성경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고귀한 기름인데 지금도 그 나무의 수령은 2000년이 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좀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을 많이 먹는 그 동네가 세계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장수 마을이거든요. 이것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올리브유 매일 먹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제 제품으로 진정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2가지 종류로 만들었거든요. 병으로 되어 있는 거. 병도 제가 웬만하면 신선한 상태로 먹어야 되니까 250ml 작은 병으로 만들었어요. 기름은 뚜껑을 따는 순간에 공기 중에 노출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병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방법으로 포로 만들었어요. 한 포 15ml짜리 한 포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하루에 한 포나 2포를 여러분 이렇게 스푼으로 짜도 되고요. 입에 넣고 한참 입안에서 오물오물 한 다음에 삼켜보세요. 이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위장관에 있는 염증을 다 치료해요. 그냥 이걸 꿀꺽 삼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목이 매캐해가지고 캣캣 기침 나오는데 이게 그 올레오칸탈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이게 치료 성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목이 매캐하니까 입안에 오래 머금어서 침이랑 잘 섞어서 한참 오물거려서 드세요. 이렇게 먹든지 아니면 우리는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애기들한테 밥 줄 때 밥맛 없고 좀 밥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 진간장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렇게 비벼가지고 주면 그 고소한 맛에 애들이 먹잖아요. 여러분 밥에다가 이 올리브유를 뿌려가지고요. 그걸로 비벼서 그냥 반찬이랑 먹어보세요. 이 입안 가득히, 그러니까 밥을 씹어야 되니까 올리브유까지 같이 씹게 되잖아요. 이 입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느낄 수 있는 그 고소한 맛의 풍미는 덤이고요. 우리 몸을 치료하는 항염증 효과가 그렇게 대단해요. 항염증 효과. 이게 폴리페놀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해요. 그래서 뭐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연동 운동이 너무 강해서 설사를 하는 건데 올리브유를 먹으면 변비 치료에 탁월하고요. 설사가 있는 사람들도 늘 장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 올리브유를 그렇게 밥에다 비벼서 먹거나 아니면 신선한 야채 이런 거에 뿌려가지고요. 그거를 꼭꼭 씹어서 먹으면 올리브유까지 같이 씹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이게 최고의 항암 식품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죠? 제가 또 암 환자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올리브유를 먹는데 저는 발사믹 소스에다가 올리브유를 떨어뜨려서 먹어요. 제가 조만간에 발사믹 소스도 최상품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이 발사믹 소스에다가 올리브유를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빵을 찍어 먹는 거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저희 아침 식사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즐겨 먹는 아침 식사인데 하여튼 이 발사믹 소스도 이게 포도로 발효시켜서 만든 굉장히 진한 농축액이잖아요. 이거 발사믹 소스도 잘 고르면 최고급 포도주의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포도주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올리브유랑 섞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하여튼 풍미도 있는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올리브유의 가장 또 강점이 뭐냐면 독성 단백질을 배출시켜요. 여러분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들어보셨어요? 단백질이요. 우리가 자꾸 단백질 하는데 이 단백질이 독성이 있어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깨끗
깨끗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소화가 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에 전부 이렇게 제동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이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성 단백질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그래요. 이게 뇌의 세상에 쌓인대요. 이게 세상에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된대잖아요. 근데 이게 뇌에만 쌓이겠어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런 단백질, 찌꺼기 단백질, 독성 단백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염증의 원인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신경에 최악으로 작용하는 그런 독성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배출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이 단백질 독성을 해독하고 배출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거든요. 금식을 잘하면 우리 몸에 찌꺼기가 다 빠지고 해독이 되면서 굉장히 면역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뭐 못 먹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시절 말고 요즘에는 다 사람들이 먹을 건 많잖아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자꾸 당뇨병이다, 무슨 고지혈증 이다, 암이다, 뭐 뇌혈관 질환이다, 무슨 또 자가 면역 질환이다, 갖가지 원인 모를 이런 염증 같은 거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이런 독성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이럴 때 이게 금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금식을 지도하는 그 일을 한참 했었어요. 저희 약국이 좀 제가 유별나 가지고 그런 유별난 좀 그런 치료법 같은 거를 많이 제 약사의 그 영역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그 범주 내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임상이 쌓여서. 그때 이게 금식이 굉장히 좋지만 금식을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좋지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게 쉽게 금식을 하는 방법이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올리브유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유를 먹는데 금식 효과가 있어요. 이게 장 속에 노폐물이 아까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죠. 폴리페놀의 효과인데요. 이게 장내 유익균을 증식하게 하고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보다 좀 더 유익균을 증식하게 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요. 이 섬유질이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거랑 다른 기전으로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찌꺼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독성 단백질의 배출을 촉진시켜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자가 치유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이 자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신경이 자기 기능을 회복한다, 자가 치유 기능을 회복한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의 원천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계속 신경이 무뎌진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보신 분들은 다 알죠. 내가 눈을 떴다가 감았는데도 이게 바로 안 보이고 한참 있다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 이거 신경작용이거든요. 자꾸 뭘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이름을 잘 기억했는데 세상에 이걸 내가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이거 그거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기능 이런 것도 다 신경 기능이거든요. 뭐 모든 감각이, 운동의 순발력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요. 하여튼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전부 신경인데 이 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의 활성을 살리는 것이 올리브유 작용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가 자가 포식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금식이 주는 그 몸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그래서 생기를 회복하게 하는 그 효과를 자가 포식, 자기가 자기 몸속에 있는 그 비실비실한 세포와 염증 세포와 뭐 찌꺼기 이런 거를 분해시키는,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효과를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데요. 금식을 하지 않아도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급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었을 때 이 자가 포식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죠. 여러분,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심장병, 뭐 고혈압, 뇌혈관 질환 이런 거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으로 쓰는 게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신선한 상태로 입안에 오래 머금었다가 이렇게 먹는 방법, 밥에 뿌려서 먹는 방법, 여러분 꼭 써보세요. 제가 이 금식의 효과를 또 다르게 사람들에게 쉽게 금식하지 않고 금식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방법 하나 더 있다 말씀드렸죠. 한 가지가 올리브유고 또 하나가 제가 만든 생기산을 먹는 거예요. 저는 그 생기산 제가
생기산 이름도 제가 지었는데요. 사람들이 약사님 그게 이름이 뭐예요? 아니 이름 없고요. 제가 만든 약이에요. 저희 약국에서 한방 과립제 몇 개를 조제해가지고 제가 배합해서 만든 그 손님들한테 제가 적당한 사람들한테 주는 제 약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약사님 그 약이 이름이 뭐예요? 이 소리를 제가 하루에 손님 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손님들 숫자만큼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름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약을 먹으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사람, 얼굴이 핏기가 없고 칙칙한 사람, 거뭇거뭇한 사람들이 생기가 살아나고 목소리가 살아나고 뭐 당뇨병 때문에 발을 절단해야 되는 사람이 그 발에 핏기가 돌아와가지고 수술을 안 하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심장혈관이 막혔는데 그게 세상에 스텐트 시술도 안 해도 되게 병원에 그 협심증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게끔 혈관이 뚫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효과의 원리가 뭔가 제가 오히려 손님들을 보고 거꾸로 제가 역추적을 했는데요. 그게 여러분 이게 금식의 효과예요. 청소예요. 특히나 혈관 청소, 장 청소, 몸 안에 모든 그 찌꺼기, 그 식독을 씻어내는 그런 효과. 이게 자가포식의 효과잖아요. 제가 그때 예전에 한 25년 더 전에 의약분업 되기 그 전이었으니까 그때 그 환자들, 만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거 있는 사람들 치료해 보려고 아토피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치료해 보려고 그분들에게 금식 프로그램 짜서 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20일씩 이제 금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낫고 나면,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 좀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도저히 못 권하겠다는 거예요. 그 금식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생기산을 써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는데 이게 생기산 먹는 것만으로 자가포식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 그렇게 노폐물이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빼짝 마른 사람들도 그 몸속에 노폐물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 생기산을 먹고 마른 분인데 살이 3kg나 빠졌대요. 약사님 설사도 해요. 제가 기운이 없는데 설사하고 살도 3kg나 빠져가지고 이거 저한테 안 맞는 약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 그분들 신기한 반응들이 있었더라고요.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난 사람이 있고 세상에 무슨 이뇨제도 아닌데 얼마나 소변을 많이 보는지 20일 동안 막 하루에 평소에 2배 이상의 소변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20대 초반의 아가씨였는데요. 학생이었는데 세상에 그 빼짝 마른 아가씨 뱃속에 뭔 배변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변이. 엄청나게 많은 그 변을 계속 본 거죠. 변이 빠져나가니까 체중이 빠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하기도 하는데 생기산을 먹고 하는 설사는 희한하게 위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본래 생기산은 급성 장염에 쓰면 굉장히 잘 듣는 약이었거든요. 이게 지사제가 아닌데 설사를 먹게 하고요. 변비약이 아닌데 변비를 치료해요. 그러니까 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하여튼 이게 초창기에 살이 좀 빠지고 변이 많이 빠져나가고 뭔가 땀이 빠져나가고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몸을 청소하는 그런 반응인 거죠. 근데 이런 효과가 세상에 생기산 안 써도 이 올리브유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중해 연한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한 50ml 정도의 올리브유를 먹는데요. 그냥 공복에만 막 이렇게 먹는 거 고집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그냥 그거 올리브유로 뭐 튀김 요리도 해 먹고 전도 해 먹고 그냥 여러 가지를 해서 먹거든요. 그냥 빵 만들 때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내가 치료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이제 신선한 상태에서 먹는 게 좋으니까 가열하지 않고 그냥 밥에 뿌려 먹든지 야채에 뿌려 먹든지 입에 맨입에 먹는 게 좋기는 하는데요. 굳이 그걸 공복에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본래 기름은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밥을 먹고 식사를 할 때 소화 효소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음식이랑 같이 이 올리브유를 먹는 것이 저는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는 퓨어 올리브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올리브유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것은 그냥 식용유랑 똑같아요. 그냥 폐 올리브유로 버려야 될 정도로 안 좋은 거에다가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올리브유 섞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증류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으로 만든 것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급 그리고 산도가 얼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올리브유를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엑스트라 버진이라고만 되어 있고 산도 표시가 없으면 그냥 거의 0.8 그 정도 턱걸이로 걸리는 정도의 올리브유고요. 산도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0.4 이하 이런 것들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 놓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 구입하셔가지고 드시고요. 제 진약사몰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밑에 링크 있거든요. 그 진약사몰 바로가기 링크 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 올리브유 병으로 된 것과 포로 된 것 사실 수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신선한 사람들의 경험을 제가 살려가지고 체험해보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괜찮아요.